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먼저 비례율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환지 권리 면적의 가치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종전 토지에서 얼마만큼 도시개발로 가치가 상승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합산한 계산인데요. 먼저 한지전 토지 500억이죠. 500억 분에 개발 이익이 나오죠. 개발 이익이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에서 비용이 또 빼야 되겠죠. 총 사업비. 그래서 250. 곱하기 100을 하면은 비례율이 나오는데요. 여기 150%가 비례율에 해당이 돼서 이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나와 있는데, 평균 부담률은 율과 비례율은 다음 각후 계산식에 따른다 해가지고 비례율은 한지연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개발 건축물 평가액 합계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비례율이 나옵니다.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구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원형지라는 것은 토지를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원형지라고 합니다. 1번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공장이나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 명의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시행령 제55조의 2에 보면은 6항의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는데 원칙은 다만 25조 후 이 제1항 제5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입니다.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서 1번 정답. 2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행정청이 인허가 등 관련해서 이행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붙일 수 없다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다. 제5항에 보면은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서 2번 오답.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협의를 해서 그 가격을 정합니다. 제55조 2에 보면은 제7항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되어 있어서 3번 오다. 4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행정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각할 수 없다. 이건 오답인데, 25조 2에 보면은 원형지 개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제5다. 5번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청에서 시정 요구 없이 바로 규제를 하는 것은 없거든요. 대부분 시정 요구를 합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제5항에 보면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시정 요구 없이는 오답입니다. 전체 정답은 1번.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수용 방식은 해당이 안 되고 한지 방식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제14조에 보면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호에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문제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중대한 변경이면 당연히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면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13조 제2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는 게 1호, 2호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변경인가는 오답. 디귿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대부분 조합에서 감사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지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오답. 제4항에 보면은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의원회는 오답이고요. 리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면,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둘 수 있다입니다.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정답인데요. 제36조에 보면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은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제 리을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지 않고 도시공사 등을 만들잖아요. 도시공사 등에 맡긴다든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맡기는데, 맡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은 1번 실시설계, 2번 부지조성공사, 3번 기반시설공사, 4번 조성된 토지의 분양, 5번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1번, 2번, 3번, 4번은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5번 토지상한채권 발행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하는 건데, 이걸 맡긴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2에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다 할 수 있는데, 5번 토지상한채권 발행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57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 문제는 행정경험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추가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환경보존계획, 2번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번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도시개발법 제5조에 보면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개발계획에는 단 각 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3호부터 16호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호에 보면은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한다 해가지고 5번이 나와있는데 오답이죠. 여기에 13호에서 16호에 해당되지 않죠. 7위에 보면은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이것도 13호부터 16호에 해당되지 않아서 오다. 환경보존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13호부터 16호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 13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이니까 중요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되고 14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되는 토지 건축물 해가지고 수용은 늦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목록 이게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되고 15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도 이것도 후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16호는 뭐 순환개발, 단계적 개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임대주택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 4번이 정답입니다.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 도시개발 사업 후 간보율 적용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이 맞습니다. 환지 부지형 토지죠. 환지 부지형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환지 부지형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당연히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제41조에 보면은 제2항에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오답. 3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 소멸 기간이 5년이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시효로 소멸하고, 4번 청산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제68조 시행령에 보면은 1항에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하려는 경우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4번 정답.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정답이고요. 민간인이 직접 청산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 이탁, 시에 이탁해야 되며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